자식을 가진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인이라고 하죠. 보호가 필요한 어린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겨나는 초인적인 부모의 힘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위험한 모든 순간을 부모가 보호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머나먼 땅. 스웨덴에서 할머니의 유산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된 한 스웨덴인 엄마와 딸의 경험담입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장소인 한국의 한 마을로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딸의 팔이 빠져오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한 아이 엄마. 그리고 이내 그것을 본 한국 고속버스 기사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날 한국의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도시 중 하나인 스톡홀름에서 살고 있는 8살 딸 아이의 엄마 에바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줄곧 스웨덴에서 생활하며 단 한 번도 스웨덴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지만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인 스톡홀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요. 스톡홀름에 돌아오기 전 저는 저의 딸과 함께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자 문제와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에 스웨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약 1개월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모든 계획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산 기간은 저의 인생을 많이 변화시켜준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제 딸과 돌아가신 어머니와 관련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죠. 아마도 그때의 사건 아닌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렇게나 오랜 2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왜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지 저희 어머니의 유언과 관련된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 또한 지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저에게도 소중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지금 세상을 떠나신 상태이지만 저는 지금도 종종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녀는 저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저 순수한 스웨덴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죠.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린 나이에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의 옆에서 저를 돌봐주는 시간보다 다른 나라로의 의료봉사를 떠날 시간이 더욱 많을 정도로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의사라는 직업에 국가 간의 차별이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스웨덴을 떠나 다른 유럽의 국가, 심지어는 아프리카와 한국으로까지 의료봉사를 종종 떠나시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간도 하나의 여행이라면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는 정말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의료기술을 활용한 봉사만을 하셨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 팀원들과 함께 의료봉사를 진행하시며 그때 당시 어린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직업 정신을 보이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이러한 의료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 어렸던 저와 아버지에게는 다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개인의 회사 생활로 바쁜 아버지만이 퇴근 후 아주 잠깐씩 저를 돌봐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에는 의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스웨덴이라는 나라 자체에 머무르는 시간이 별로 없으셨죠.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으신 것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을 저와 아빠가 털어놓을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의사라는 것만을 강조하시면서 고집적인 해외 봉사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어머니는 뜻밖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적 한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봉사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막 발전이 시작되는 나라였지만 점점 어머니께서 나이를 드시면서는 오히려 스웨덴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국가적 변화의 시간이 흘러 있었죠. 결국 자연스럽게 할머니로 변해버린 의사 어머니에게도 몸에 무리는 조금씩 찾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또 한국으로의 의료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어머니께서는 한국의 한 호텔 로비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 심장에 무리한 증상이 발생해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스웨덴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미 5살이 되어버린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매우 급작스럽게 들려오신 어머니의 소식에 상당한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늘 그렇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가 스웨덴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미 할머니가 되어버린 어머니가 스웨덴에 없는 시간이 오히려 평범하고 익숙하게 느껴질 때쯤 발생해버린 슬픈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처음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 대사관에 계시던 관계자분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여행 가방에서 저에게 남겨놓은 듯한 비디오 자료가 있다면서 직접 와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홀로 스웨덴에 남겨두고 딸과 함께 아무런 예정 없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남편도 자신의 회사 일은 제쳐두고 함께 가고 싶다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스웨덴에서 다시 한번 장례식이 치러질 때 그때 편하게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남편에 대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손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급작스러운 어머니의 소식에 슬프기도 했지만 남편까지 함께 하기에는 한국으로 떠나는 일정 자체가 너무 무겁고 또 함께 가는 딸에게 아직 현실을 말해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딸에게도 그저 한국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러 가는 것이라며 간단히 설명해 주었고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탄다고 기뻐하는 딸과 함께 한국의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분이 말해준 일정과 지도를 보고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다 보니 약 10시간이 넘는 비행에 저는 너무 피로할 수밖에 없었고 옆에 있는 딸 아이까지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고단한 비행이었죠. 비행기에서 처음 내렸을 때 이미 대사관에서 관련된 관계자분이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사관으로 이동해 어머니에 대한 장례와 사망 요인 그리고 후속 처리에 대한 한국에서의 비용 처리 설명을 듣는 것은 다소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도착하기 전 대사관 측과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유골만을 스웨덴으로 가져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였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녀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지며 더 이상의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딸 아이 앞에서 큰 슬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에 모든 상황을 다소 조용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죠.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하여 대사관분과 대화를 마무리 지었을 때는 이미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러 있었고 곧바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곳으로 온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제 딸 또한 대사관에 마련되어 있는 침대에서 잠에 든 것을 보자마자 저는 나머지 일정은 내일 처리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건넸고 한국의 대사관 관계자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차라리 한국에서 마음을 돌리면서 한국의 도시들도 구경하다가 편할 때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다며 저에 대한 배려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죠. 그렇게 대사관 측에서 마련해준 호텔로 저와 딸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호텔 침대 위에 낡아 보이는 캠코더가 하나 있더군요. 직감적으로 그것이 한국 대사관 관계자분이 말해주신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대사관 측의 배려로 침대 위에 놓여있는 메모를 보자마자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캠코더 속 내용에는 어머니의 머리가 하얗게 할머니가 되고 나서부터의 기록이 남아있었는데 어머니가 의료봉사를 하는 장면이 있던 것은 물론 타국에서 의료봉사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던 영상 자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최근에 남아있던 비디오의 파일을 누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디오 속에는 어머니가 자신이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지금의 비디오 자료를 언제나 남겨놓는 것이라면서 각 나라를 이동할 때마다 꼭 마지막 비디오 자료는 비상시의 상황을 대비해 저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기록을 해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자신이 너무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언제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싶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의료봉사자로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해해달라는 말이 있었죠. 긴 시간 동안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유산에 대한 기록과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슬픈 내용 또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자신의 추억이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많이 떠오른다면서 만약 지금의 비디오를 보게 된다면 그곳에는 한번 꼭 가보라는 말이 남겨져 있더군요. 그저 별 뜻 아닌 말로 넘기기엔 그 말은 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요청의 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날 호텔에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딸과 함께 어머니가 말해주신 한국의 한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택시들을 이용하며 길거리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죠. 그렇게 그 마을로 가는 마지막 교통수단인 작은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약 15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던 찰나 갑자기 딸 아이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딸이 팔이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만져보니 아기 때 한번 그랬던 것처럼 팔이 빠진 건가 싶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장난치던 게 원인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제 나름대로 우는 아이를 달래려 했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발버둥치는 버거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를 운전하시던 기사분께서 제 딸 아이의 상황을 알아차리셨는지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는 자신이 상태를 한번 보겠다면서 매우 용기 있고도 감사한 배려를 해주시더군요. 버스 기사분이 의사는 아니었기에 저는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한국인 버스 기사분께서는 매우 능숙하게 딸의 팔을 끼우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혹시 버스 기사의 직업을 가지기 전에 의사로 생활하셨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기사분께서는 자신도 젊을 때 팔이 자주 빠졌었는데 오래전 마을에 스웨덴인 의료단체가 봉사를 왔을 때 팔이 빠졌을 때 끼우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배운 것이라면서 저의 머리를 울리는 듯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곧바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캠코더를 한국인 기사분께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뚫어져라 보시던 버스 기사분께서는 갑자기 코를 훌쩍이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청년이던 시절 고향 마을에 왔었던 스웨덴인 의료봉사단체 중 한 사람이 맞다는 말을 하시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오셔서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내는지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국의 마을이 발전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오셔서 마을에 있던 한국인 아이들에게 스웨덴어나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다면서 저보고 아는 사람이냐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분이 저희 어머니라는 말을 해주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비디오 기록물에 만약 한국에 오게 된다면 지금의 마을에 꼭 한번 와보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의 버스를 타게 된 것이라면서 저와 그 한국인 기사분은 손을 맞잡고 알 수 없는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마을 주민분들께서도 할머니가 되어버린 저희 어머니를 본 적이 있다면서 알고 계셨고 그렇게 울음의 소리만 들리던 버스 안에서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저는 처음 보는 한국인 버스 승객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어머니의 행복을 빌어주셨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연한 일치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저는 머나먼 땅 한국에서 저는 모르고 있던 어머니의 추억들을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분의 도움을 받아 딸 아이 울음이 멈추고 웃음을 되찾았을 때 저는 버스의 종점지인 한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미 그곳에는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연락을 받은 한국인 주민분들이 나와 저를 보고는 그 의사의 딸이냐면서 저와 딸을 안아주시고는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마을에 있던 한국인 어르신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웨덴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순간순간 계속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추억이 있던 그 마을에서 약 2년이 넘는 시간을 딸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남편도 종종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와 마을에 방문해 어머니를 알고 계시던 한국인 주민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음식도 맛보았던 기억은 지금도 저에게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아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와 딸, 아이로 인해 얻게 된 그 마을. 주민분들과의 운명적인 재회는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든 인생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딸 아이의 교육과 진로 문제 때문에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온 상태이지만 종종 그 한국인 주민분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한국의 음식이 떠오를 만큼 어머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만약 어머니가 한국으로 봉사활동을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국인 기사분이 제 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러한 우연의 톱니다 바퀴는 맞춰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지내게 되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도 알게 된 저는 지금은 완전한 한국으로의 이민을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준비하고 있죠. 그곳이 아마도 제가 태어난 나라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의료봉사를 오게 된 스웨덴인 의사의 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한 한국인 주민분들의 따뜻한 정이 결국 돌고 돌아 그녀의 딸에게도 오게 된 행복한 우연의 톱니다 바퀴였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자신의 딸과 남편 그리고 한국인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에바 씨에게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따뜻한 한국인들의 정의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라 안팎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나이먹고였습니다.